할렐루야.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3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6월 6일 국민대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국민대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의 사명회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저 악한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이 다 척결되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주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신 정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성령의 지혜로 그를 덮어 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일어난 저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희가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이 광화문 애국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과 국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설과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강의를 듣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그들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귀한 강의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6월 6일 국민대회에 다들 참석하신 줄 압니다. 또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을 강권하여서 함께 참석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조 동전을 이렇게 쇠틀에 넣고 주조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4대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그 건국 기둥대로 그 정신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이승만의 분노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와 가나안에 대한 분노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건국의 4대 기둥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시기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는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때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죠. 대한민국 건국일이 며칠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응? 대한민국 건국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7. 그렇지. 48년 8월 15일이지. 이때 이미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돼서 온갖 그 방해 공작을 뚫고 건국이 됐는데 건국이 되고 나서 뭐가 일어났나요? 뭐가? 50년 6월 25일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남침,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죠. 남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승만에게 물론 지금 건국이 됐고 이때에도 물론 이 과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의 4대 기둥 했을 때 무엇입니까? 맨 처음이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뭔가요? 자유,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지금 건국의 4대 기둥이잖아요. 건국의 4대 기둥.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한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들은 그 괴뢰 정권이죠. 괴뢰 정권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거기가 벌써 이제 그 정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여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그들의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계획경제,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통제경제이고 누구를 친구로 삼았나요? 중국을. 조중동맹이죠. 조중동맹. 그리고 이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김일성 우상화죠.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 종교를 가지고 물론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주체사상의 골자가 뭔가 하면 김일성 우상화잖아요. 김일성을 신격화한 거잖아요. 이때로부터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이 되었고 여기에는 북괴 건국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도 이 불법 점유 집단이죠. 괴뢰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됐다니 지금 한반도에 38선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지금 38선 이북에는 이 북괴가 괴뢰 정권이 지금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이 1950년 6월 25일 6.25 남침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왔잖아요. 남한으로 6.25 남침 당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건국에서 뭔가 하나가 부족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건국할 그 당시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게 됐나?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편이었나?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는데 2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게 됐잖아요.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문제는 소련이 단 7일간 참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한반도 북쪽을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미군이 이 소련을 그대로 두면은 이 소련의 그 남진 속도로 보면은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들어가기도 전에 한반도 전역을 이 소련군이 다 덮을 것 같으니까 미군이 뭐를 제안을 했습니까? 뭐를 제안을 했나요? 38도 선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소련군이 지금 공산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소련이 점령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것이 38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38선까지 소련이 이제 그 진주하게 되고 38선 이남에는 지금 미군이 진주하게 된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것을 기획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면서 이 38선을 그때 미국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북한과 똑같이 이 남한도 다 공산화되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48년 8월 15일 당시에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이 북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괴뢰 정권이 세워졌는데 남한에는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여기에 무엇이 허전한 무엇이 있죠? 허전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원래 우리가 두 나라였습니까? 원래 우리가 두 나라였나요? 우리는 한 나라였죠. 식민지 되기 전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였죠. 같은 나라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지금 소련의 괴뢰 정권인 북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북한은 이 김일성 이 괴뢰 정권은 앞으로 뭐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던 게 무엇입니까? 남북한의 통일정부잖아요. 통일정부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이 건국의 한 가지 기둥, 당연한 거죠. 건국의 한 가지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건국의 4대 기둥인데 지금 이 북한 저쪽을 우리가 회복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불법 정권한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빼앗기고 말아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엇이 이 대한민국의 이 건국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과제로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네 글자. 웅지. 뭐가 그러니까 그거는 건국의 다섯째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뭘까요? 내가 초성을 알려주면 뭘까요 이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는 북으로 나아간다. 북진통일이 건국의 다섯째 기둥인 것입니다. 건국의 다섯째 기둥. 여러분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북한에 저기는 이제 공산당한테 완전히 장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동포들이 자유도 없이 이미 그때부터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에 시달리면서 소련군의 그러한 그 만행 아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진 통일이라는 거는 건국의 4대 기둥 그러는데 건국의 5대 기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진 통일이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김일성은 어떠한 야무진 꿈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남진 통일이고 뭐예요? 남한의 뭡니까? 남한의 뭐예요? 남한의 공산화. 적화 통일이죠. 얘는 남진, 그래 우리 그 웅재가 아주 대답 잘했는데 남진 통일인데 남진 통일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적화 통일이지. 적화 통일. 그러면 우리는 북진 통일인데 북진 통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 통일이죠. 자유 통일. 이것이 지금 건국의 5대 기둥이다 그런 얘기예요. 5대 기둥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6.25 남침 전쟁이다. 그러니까 6.25 남침 전쟁. 그랬을 때 이승만이 가졌던 강렬한 이 북진 통일에 대한 이 강렬한 그 소망, 이것이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8선이 임시적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인데 이게 지금 굳어지면서 지금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북한에는 김일성 괴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거는 임시적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굳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굳어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38선을 누가 먼저 무너뜨렸습니까? 이 임시적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의 실효성을 누가 먼저 깨뜨렸나요? 북한이 먼저 깨뜨렸나요? 남한이 먼저 깨뜨렸나요? 그렇지. 6.25를 누가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38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 38선은 더 이상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무의미한 것. 그렇죠? 그랬을 때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가지고 남한에 빼앗긴 영토들을 다 회복을 하면서 밀고 올라갔잖아요. 밀고 올라갔는데 그 유엔군은 어디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38선까지만. 그때 이승만이 내세운 게 뭔가 하면 바로 북진 통일입니다. 북진 통일. 이 38선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임의적으로 그은 군사 분계선인데 이거를 먼저 이거를 무너뜨린 자들이 누군가? 소련과 북계다. 북계. 그래서 이 38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북한으로 우리가 북진해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승만의 북진 통일입니다. 이 북진 통일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처음부터 이승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8선을 먼저 범한 것은 소련과 북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이 군사 분계선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이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 통일된 국가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엔 선거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습니까? 소련이 막았잖아요. 소련이 막아서 이제 거기선 선거를 치르지 못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이 남한에서 먼저 선거를 치렀고 이 국회의원 의석도 남겨놨잖아요. 북한에서의 이제 그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제 우리는 북진 통일의 기회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기회다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 처음부터 그러한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건국의 4대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건국의 4대 기둥. 그런데 이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뭐가 더 붙어야 되나? 북진 통일이라는 건국의 5대 기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이 한 가지가 우리의 과제로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건국의 5번째 기둥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광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셨고 또 목사님과 함께 여러 광화문의 애국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애국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이고 우리가 몇 년 내에 자유통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3년 내에. 작년에 선포를 했죠. 작년에. 그래서 2024년, 25년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진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북진통일에서 어디랑 부딪혔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38선 이북으로는 이제 진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원래 그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원래 대한민국은 어디까지였으니까 38선 경계 이남이었고 저쪽은 소련군 그리고 북한의 경계였으니까는 거기까지만 회복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임시적인 군사 분계선이지. 원래 한국은 뭐예요? 원래 한국은 하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북진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부딪혔고 거기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 이것을 그때 이루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북진통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일단 이 이승만의 분노에 제가 이거를 좀 적어왔으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205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하다가는 우리도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어버리던가. 이게 자유중국 있잖아요. 자유중국. 그럼 중국도 원래 몇 나라였습니까? 중국도. 응? 웅지. 중국이 원래 몇 개였어요? 중국. 하나였잖아. 하나.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되고 자유중국만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됐잖아요. 2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49년에 중공이 생겼죠. 49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하다간 우리도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어버리던가. 그러니까 자유국가는 어디만 자유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만 자유국가가 되고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저 공산당 치하에서 살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의 방침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40년 전 한국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40년 전 한국의 모습. 이 말씀을 하신 때가 1950년이라고 한다면 40년 전 한국의 모습은 오늘 몇 년대 40년 전이니까. 응? 1910년경이죠. 1910년경. 1910년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때가 무슨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때죠. 일본의 식민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38선 이북으로는 못 간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이승만이 이대로 미국과 협력을 계속 한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 저 대만과 같이. 그래서 저 북한은 공산당에게 내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40년 전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의 독립을 지킬 수가 없어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독립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적들이 뭐예요? 어제의 적들. 어제의 적들. 이 공산당. 그렇죠? 또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시시 탐탐 노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 이들에게 다시 팔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휴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휴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중국처럼 될 수도 없고 또 1910년 4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38선까지 회복이 됐으면 됐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것이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미국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 또 하나 또 읽어보면 이제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어요. 휴전회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비난을 했죠. 비난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213쪽입니다.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자살 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여기서 친구로서 헤어집시다. 이렇게 이 휴전협정에 이승만은 찬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휴전협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공포로를 아예 석방을 한 것입니다. 석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건국의 4대 기둥인데 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이승만이 일으켰던 분노를 생각하면서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웅지자매님 그 작년 12월 19일인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승만의 북진 통일 그런 게 있을까요? 12월 19일. 요 파워포인트 똑같은데 날짜가 22년 12월 19일. 그렇지. 북진 통일론 있나? 없어? 없어요. 그 앞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 그런 거 있죠. 우리의 맹세. 오케이. 이거 찾아보시고. 세 가지 딱 나온 거 있어요. 우리의 맹세. 이승만의 북진 통일 그래가지고. 거기 없나? 아니. 오케이. 네, 우리 찾을 동안에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하지 말고 그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인가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북진통일, 자유통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리. 주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네, 나중에 찾아보고 오늘 그 파워포인트 평양 동포의 고함. 네, 평양 동포의 고함. 이승만의 평양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10월 30일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때 무슨 시기죠? 무슨 시기예요? 6.25 전쟁 시기죠. 6.25 전쟁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진군을 하죠. 북한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명령해가지고 국군한테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한 그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그날이 며칠입니까? 그게 10월 1일이잖아요. 50년 10월 1일입니다. 서울 수복 이후에. 그래서 그날을 지금도 10월 1일이 무슨 날인가요? 응? 10월 1일 무슨 날이에요?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10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누구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지. 국군의 날.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쪽으로 진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북으로 진격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서 연설을 하십니까? 1950년 10월 30일에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동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한 그 소련군 때문에 소련과 또 소련이 세운 김일성 괴뢰 정권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이 공산당 치하에 있지만은 원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동포잖아요. 또 이때는 그
일제 식민지 36년을 같이 지냈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동포입니다. 동포.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망고 풍상을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39년이니까 언젠가 1911년인데 1911년이면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제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내가 이 높은 학위를 받은 것을 내가 다 사용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승만은 자기 한 사람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러서 있지 않고 없어진 나라로 돌아왔어요. 없어진 나라로 돌아와서 그때 이승만을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제 제안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나? 그 서울 YMCA에서 이제 이승만이 거기에 그 학감 겸 뭐 교육부장인가요? 그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미 망했지만은 이 기독교 복음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1910년에 돌아왔잖아요. 1910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승만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전국을 돌면서 교육 활동, 계몽 활동을 했습니다. 계몽 활동. 그렇게 해서 이 YMCA에서 앞으로 열게 된 제1회죠. 제1회로 열게 되는 그 여름 수련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기로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디도 갔었나? 평양도 갔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고 풍상을 겪고 39년 만에라는 거는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예, 이쪽으로 서야 되나. 39년 만에. 그때 갔었는데 39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1911년에 이승만은 한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그 이승만이 그때 이렇게 1910년, 11년에 전국을 돌면서 벌인 이 활동을 그 백오인 사건과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이승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걸 알고 이승만에게 이제 국외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고 지금 39년 만에 그런 얘기. 망고 풍상. 망고 풍성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을 겪었다 그런 얘기.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서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외적 밑에서 어떻게 지옥 생활을 하였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내에서 지옥 생활을 한 거죠. 지옥 생활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로 적국은 다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적국이 누굽니까? 적국이 일본이죠.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민국 정부를 세우고 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죠. 평화한 생활을 희망하여 왔던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정부를 세우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운수가 불길하였던지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강권주의를 가지고 소련이 공산국가잖아요. 공산당을 펴놓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타도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철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38선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소련입니다. 소련. 그러니까 미국이 이 38선을 제안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소련이 계속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저 부산 거제도까지 밀고 내려오려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방침이 무엇이에요? 적화죠, 적화. 모든 민주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소련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붉게 물들기 때문에 미군이 이 38선을 다급하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소련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철막을 만들어서 4천여 년 조상 때부터 피를 흘려서 쌓아 내려온 신성한 유업인 우리 삼천리 강토의 중간을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남 사람들은 이남 대한민국이죠. 운수가 좋았든지 정부 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밑에서 해방됐다. 정부 밑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일본 다음에 이 이남에는 뭐예요? 이남에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저기 본국으로 쫓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건국되도록 돕는 일이지. 미국이 뭐를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뭐를 한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 밑에서 해방이 된 것인가? 우리 정부 밑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가르치듯이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듯이 미국이 점령군이고 우리는 식민지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를 세웠던 국부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남 사람들은 해방도 누구 밑에서 된 것인가? 정부 밑에서 해방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북 동포들은 보세요. 이북 동포들은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이북 동포들이야말로 소련 점령군이죠. 공산당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압제하에 살 수가 없어서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남으로 넘어와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월남 피난민이 수백만 이상이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2세가 쓴 책을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제목은 한국의 비극과 믿음입니다. The Tragedy and Faith in Korea인데 6.25 전쟁 그때 쓴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이 남한으로 물맷듯이 본국으로 돌아온 자가 500만 정도인데 그중에서 350만 명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피난민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50만이에요. 350만. 그래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 별로 여유가 없었으나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여유가 없어서 마음껏 돕지는 못했으나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돕고 싶었는데 우리 가진 것 가지고 나눠 쓰고 나눠 먹었다니까 똑같이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거두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김인서 목사가 계세요. 김인서 목사. 이분이 망명노인 이승만 이승만 박사를 뭐 변호함인가 뭐 그런 책에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승만 이 대통령이 건국하고 나서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 낸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난 그 장면 내각 있잖아요. 4.19로 인해서 일어난 민주당 정권이 이제 유엔에 보고하면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보고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승만이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장면 내각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보고했냐면 객관적인 자료죠.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통계를 내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걸 언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언더우드 2세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이 모든 문제, 이 월남한 동포들 있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동포들을 다 거두었다 그랬어요. 다 거두었다. 다 거두어가지고 이 남한의 거지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다 거두었다.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공산당과 싸우며 민주 정체를 세우고 보호하려고 한 대부분이 누구였나? 이북 청년 남녀들이었어요. 이북 청년 남녀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산당 치하를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려고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리고 이 남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민주 정체,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에서 세워지고 이거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가?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당한테 혼인한, 공산당한테 완전히 된 이 북한 청년 남녀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고향이랑 다 떠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남 방방곡곡에 다니며 계몽운동을 한 것이 즉 이북 동포들입니다. 지금 탈북자가 35,000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 이 문재인 정권 때 이들이 얼마나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나. 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지금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당시 그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의 형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의 형편도 무엇입니까? 누가 여기 민주 정체가 세워져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나? 북한에서 겪고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한에서 겪고 내려온 이 탈북민들이 이 남한에서 북한에서 겪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산화에 조용히 지낼 수가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법률을 만들어 이 공산화를 방지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7년에 트루만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노선을 보인 것이 바로 트루만 선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북 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가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공산당은 절대로 이 한반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나랑 같이 결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든지 중공이든지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38선은 먼저 넘어왔죠.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공산당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과거에 모르고 공산당의 꾀임에 빠져 들어간 자들은 다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유업인 이 강토를 우리끼리 보존해야 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포용하고 용서하여 포섭할 것이고 살인 방화한 자는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징치할 것이나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결코 포용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때 이승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승만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이었어요? 민족의 자주적인 그 정부 수립이죠. 민족의 대동단결. 첫 번째가 민족의 대동단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주적인 정부 수립. 세 번째가 뭐예요? 남한의 공산화 방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가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공산당 세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승만의 자유민주 세력이었습니까? 공산당 세력이었어요. 공산당 세력. 그래서 공산당 세력. 남의 나라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가 지금 김일성 세력인데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 붙이는 이 남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소련입니다. 소련. 이해가 되시죠? 소련. 이게 이 당시에 이 김일성과 그 공산주의자들 남로당 북로당이 한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부류가 나와요. 새 부류가.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간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한 일이 뭐예요? 살인 방화죠. 지금도 살인 방화가 특징인데 이 살인 방화 이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다스려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가장 심각한 건 어떤 사람인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결코 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어떻게 다 소탕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거죠. 전향하라. 전향하라. 두 번째 뭐예요? 북한으로 가라. 전향 안 할 거면은. 세 번째 전향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지도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오.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여기 보세요. 이 정부의 대상 국민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이남만 포함이 됐습니까? 이북도 포함이 됐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디 정부예요? 이남만의 정부입니까? 이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북도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 얘기. 이북도 우리 국민들이다. 지금 잠깐 저 북한의 김일성 괴뢰 정권이 여기를 불법 점유하고 있지만은 당신들도 우리 국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유엔에서 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인이 이간하는 말이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한 혈족으로 나갑시다. 우리 뒤에 유엔과 미국이 앉아서 민주정부와 자유국을 후원하고 있으니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전무한 기회에 전무한 국가를 만듭시다. 여기 보세요.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잖아요. 자주적인 정부 수립인데 이게 요즘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흥선 대원군이 가장 먼저 선을 보였던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죠.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을 하고 우리가 자주국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주국가 맞죠? 자주국가가 맞는데 이 자주국가는 뭐예요? 세계의 자유국가들, 유엔과 미국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배타적인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배타적인 자주정부 수립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국가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이때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세력은 뭐를 얘기를 합니까? 뭐를 얘기를 해? 우리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련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기회 있는 대로 나를 청하시오. 내가 옳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오직 부탁하는 것은 한데 뭉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부여족 속의 한 혈족으로 조금도 우려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뭉치시오. 네, 이것이 1950년에 10월 30일에 평양에 가서 행한 평양 동포의 고함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지금 읽어도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기 보면 부여족 속의 한 혈족이다 그랬는데 부여가 옛날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예.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를 혹시 아시나요? 고구려보다 더 위쪽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에 지금 우리나라 저 부여에 그때 그 영토가 대단히 방대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족속인가? 부여 족속이다. 부여 족속.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에 대한 분노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 북진 통일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 빚이라는 게 있죠. 빚. 빚이 있는 한 우리에게 뭐는 없습니까? 빚이 있는 한 우리에게 뭐는 없어요. 응?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빚은 갚아야지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이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진통일,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우리가 이 해야 할 빚,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우리끼리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끼리 평안한 양 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동안 북한에 몇 명의 동포들이 있습니까? 몇만 명의 동포가 있나요? 2,500만의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이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 김정은의 발톱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옥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러한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이 김정은의 발톱 밑에서 인질로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이 북진 통일에 못다한 이 대한민국 건국 기둥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북한을 모르는 채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진통일,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두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는 유대인을 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한국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우리 2,500만 동포들을 자유통일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한국인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한국,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의 5번째 기둥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북진통일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갚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해서 세계의 G2 국가로, 그리고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 한국 찬양을 부르고
가나안에 대한 분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너무 낮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선교한국의 사명, 선교한국의 사명,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을 해방하고 복음으로 해방하고 통일 이루어서 원래 이 교회가 북한의 일제시대 때 해방되기 전까지 북한의 교회가 막강했을까요? 남한의 교회가 막강했을까요? 원래 교회가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이 남한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는 이 아까 그 공산당을 막은 것도 누구예요? 이북 청년 남녀들이다 그랬죠. 이 교회를 전국적으로 이 남한 전역의 교회를 확산시킨 것은 교회를 세우고 확산시킨 것은 바로 북한의 동포들입니다. 북한의 동포들.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지금 복음의 빚을 다시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저 중공 붉은 용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 우리가 자유마을을 통하여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애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230석 이상의 의석수를 우리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저 종북 주사파의 무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초를 탄탄히 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반드시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가나안에 대한 분노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분노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미국에 대한 분노는 6.25 전쟁 중이다 그런 얘기죠. 6.25 전쟁 중이다. 가나안에 대한 분노는 언제인가요? 그렇지. 휴전 이후. 지금이 무슨 상태인가요?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인가요? 아니면 전쟁이 끝났나요? 휴전 상태. 근데 이쪽에 누가 문재인 이재명이 뭐를 주장을 합니까? 연방제 통일. 그렇죠? 연방제 통일. 연방제라는 말이 뭐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결국 무슨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이지. 적화 통일.
그래가지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죠. 주한미군 철수. 근데 주한미군 철수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죠. 이재명. 예?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마의 주장들이죠. 악마의 주장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통일인가요? 응? 우리는 그렇지. 아주 우리 웅지 똑똑한 흡수통일. 다른 말로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자유통일입니다. 또 응? 또 뭐예요 이게? 복음통일이지. 또 여기는 주한미군 철수인데 우리는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죠? 철수 반대.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국가예요? G2 국가. G2 국가. 또 뭐입니까? 경제성장. 제가 맞나요? 예,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세력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한미동맹 강화죠.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해가지고 경제성장을 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면 우리가 G2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교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한 분노는 이제 언젠가 6.25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승만의 분노의 대상이 무엇이었나? 바로 가난에 대한 분노였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 아시겠죠? 전쟁이 지금 멈추고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삶의 모든 기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죠.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 225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참했다. 그 당시 유일한 삶의 목표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만나면은 뭐 어른까지 아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굴 처음 만났어? 뭐라고 물어봐? 응?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말인데. 그 당시 유일한 삶의 목표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160개국 중에서 158위의 최빈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밑에 나라가 2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국민의 대다수가 위생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기생충병에 시달렸다. 우리 웅지자매 세대도 그 학교에서 뭐 회충 검사 그런 거 했나요? 아니지. 저희 다닐 때는 회충 검사 이런 거를 했어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다. 그 국가적인 문제. 전 국민의 80%가 회충을 가지고 있어서 전 국민의 80%가 또 문맹이 어느 정도인가? 전 국민의 78%가 본인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어요. 이게 심각한 상태죠. 응? 위생 상태, 문맹, 그 다음에 배고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통해서 국방과 안보의 부담을 덜고, 그러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려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걸 체결이 안 되면은 국방도 안보도 누구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방과 안보의 부담을 덜면은 그 힘을 어디에다가 쓸 수가 있나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6.25 한 달 전에 완성한 농지개혁을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국민교육을 강조를 했어요. 국민교육을 강조해서 문맹을 퇴치하고 고급 인재를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승만이 왜 이렇게 경제성장,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면서 경제성장을 강조를 했나? 왜 강조를 했나요? 경제성장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이승만의 분노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이 경제성장, 이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조를 얻어냈죠. 31억 달러입니다. 31억 달러. 이것이 전후에 한국이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큰 그런 힘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미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을 우리가 읽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거 일단 읽고. 아니, 그 앞장. 이거 다음 장.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핵 강국의 희망. 핵을 뭐예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핵이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그 원자력 이런 걸 개발하기 시작한 게 그때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그 초석을 닦아놨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시설,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이제 산업재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갖추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평화선 발표로 일본으로부터 해양 자원을 보호했고, 하와이 망명 시절부터 교육 사업을 시작하셨고, 이 경제 성장, 가난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일단 그 1954년에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죠. 한 해 바로 다음 한 해가 되는 날이죠. 그때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이승만의 미 의회 연설입니다. 1954년 7월 27일에 행한 연설이고,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 이 작은 책 2016년에 나온 거 여기 244에서 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죠. 그것도 훌륭한 연설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보십시오. 하원의장,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이때 이승만 대통령 뭐예요? 54년이니까 현재 세계에서 지금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158등을 할 정도로 가난하고, 남북이 나라가 쪼개지고, 아니 이제 저 북한의 그 영토를 지금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온 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런데도 얼마나 당당한 거 보십시오. 하원의장,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저명한 미국 시민들이 모인 이 존엄한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에게서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3대 대통령이죠. 당시에 워싱턴, 제퍼슨, 링컨. 여러분처럼 나도
여러분의 빛나는 선조들이 전 인류를 위하여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스스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정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온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자유죠. 우리 잠시 그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러면 바울은 이 자유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1절인가요? 누가복음 4장 11절. 어떻게 18절인가? 그렇지, 18절.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자유, 여기에서 이 자유를 바울이 가져온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이승만의 키워드입니다. 이승만의 키워드, 자유.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지금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처럼 나도 여러분의 빛나는 선조들, 워싱턴, 제퍼슨, 링컨이 전 인류를 위하여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스스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행한 연설을 자유의 연설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 취임식 그 연설에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그렇죠? 다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한국과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한국과 한국 국민이 끝없는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대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감사, 여러분은 그다음 고립무원의 나라를 파멸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고립무원이 뭐예요?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 진정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횃불은 전례 없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집단 안전 보장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이 무너지면은 여기서 한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선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피난민과 기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내준 원조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의 빚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행한 게 무엇입니까? 같이 전쟁을 해서 전선을 방어하고 또 재정을 돕고 군사로도 돕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조를 보내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또한 한국 파병, 한국에 파병한 거예요. 한국 파병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바닥 가운데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원해준 트루먼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지금은 미국의 행정수반으로서 적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원조해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입니까? 그게? 감사를 알아야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40년간 일본의 잔혹한 점령하에 있던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우리 국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외국 친구들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곳에 여러분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왔다 그런 얘기. 여러분의 군대만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왔나?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한국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또 감사할 사람이 있다 그런 게 또 누군가 나는 이 기회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던 시기에 그들은 미국 육해 공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자식, 남편, 형제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들로부터 한미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기억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어여삐 품어주실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존립을 가늠할 운명이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골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유 있잖아요. 자유와 세계평화. 이거는 뭐예요? 이상과 원칙에 이상과 원칙. 여러분 이상과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들로부터 한미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와서 전쟁한 것, 그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미국 군인들이 참전한 것, 그 희생, 한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 공산당과 싸우다가 쓰러진 그 희생,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도, 이 말,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함께 올라갔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오케이. 인류 문명의 존립을 가늠할 운명이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골기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이 세계가 지켜야 할 이상과 원칙이 있다 그런 얘기. 이상과 원칙. 이러한 이상과 원칙들은 바로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신앙되었고 그 후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연방 수호를 위한 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던 위대한 해방자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서 다시 주창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세계적인 상태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디가 지금 딱 이런 형편입니까?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지금 한반도의 형편이 딱 이런 거죠. 다시.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정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서의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다 읽었죠?
위대한 연설 아닙니까? 위대한 연설. 지금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우리는 절반의 노예 상태, 절반의 자유 상태를 두고는 평안할 수 없다. 그게 에브라임 링컨의 얘기였는데 지금 똑같다 그런 얘기. 지금 세계가 절반의 민주주의, 절반의 공산주의 이 상태로 가서는 세계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계에 있는 이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원조를 하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이 아시아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를 살려야 공산주의 위협을 제거해야 이 세계 도처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여기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공산주의도 다 몰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연설이죠. 위대한 연설. 오늘 우리가 연설문을 2개나 읽었는데 평양 동포의 고함 그리고 미 의회에서의 연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하지 못한 이 한 가지 북진통일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후예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3년 내의 자유통일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래서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 230석까지도 우리가 달성을 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세워놓고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또 직접 싸우고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도 아니네요. 시간이 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잘 지내시고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